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활기차고 화창한 봄날을 맞으시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저는 서울여대 임효창 교수입니다. 현재 경실련에서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실련 2020 총선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경실련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어떤 입장이나 관점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총선을 앞둔 그런 경실련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총선의 의미나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실련에서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도수 교수입니다. 건국대에서 교수로 있고요. 젊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한 10여 년 근무했고요. 변호사로서 한 6년 일하다가 건국대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15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번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은 역시 민주주의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삶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거가 맞춰지면은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과거와 같이 국가 질서의 객체 또 내지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국회가 돼야 되거든요.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이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 그것이 마련된 뒤에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자신의 어떤 그 꿈을 실현화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함께 발전하는 이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네, 21대 국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4.15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 또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텐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뽑혀야 되는데 그런 21대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20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1대에 대한 어떤 바라는 모습을 이렇게 꿈꾸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대 국회는 특별한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 이후의 국회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촛불혁명이 있었어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건인데 20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거는 최저임금제였어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는데 최저임금제를 과감하게 높여 올렸죠. 저 개인적 판단인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의 최저임금제 인상은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전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1년 뒤에 있었던 두 번째 최저임금제 할 때는 시장 상황을 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시장 상황을 읽어나갔느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어떤 시장 이해를 한다면서 오히려 친재벌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땐 좀 뭐라 그럴까 진보 정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회가 그런 걸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다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그 당시의 조국 사태에서 현재의 진보 정권의 모습을 진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둘로 나누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죠. 네, 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 했느냐, 20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안별로는 저도 좀 입장이 다른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예, 빵점이 아닌 것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런 의견을 이제 잘 들었고요. 최근에 그 불거진 건데 그 위성정당과 관련된 부분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위성정당으로 이번 4.15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비례대표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 이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에게 국민에게 지지를 보낸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국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법률을 자기네들이 만들고서 자기네들이 이 법률 위반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결국은 거대 정당 두 정당이 결국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시하고 지역구에서 가지는 의석에 더해서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좌석을 네. 다 갖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뜻은 뭘 뜻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를 앞으로는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4.15 총선을 잘 치러야 될 텐데요. 경실련에서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되어서 큰 슬로건이 있죠. 예. 시민 주권 실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 주권 실현 운동 본부라는 것을 경실련에서 발족을 시켰는데요. 시민 주권 실현 운동 이런 슬로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기본 태도는 국민을 무시한다라는 거였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당, 야당 어떤 정당을 찍어야 할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로서의 경실련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경실련의 고민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실련에서 여러 그 상집위원들이 논의를 했죠. 논의를 한 결과가 탈정파, 탈정당, 탈진영, 오로지 국민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주권 실현운동 또 시민주권 실현운동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운동본부를 꾸게 된 거죠.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시민 주권 실현 운동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그 이제 가라 업자 이런 구호를 지금 키워드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라 업자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왜 그런 슬로건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가라업자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싹 드러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저희 경신련에서는 이것을 그 뜻을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가라, 넌 나가라 이런 뜻에서 가라 하고 업자는 저희가 영어로 썼습니다. 업, 다운, 업 할 때 업이거든요. 올릴 사람 올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20대 국회의 그런 어떤 그 망가진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가라라는 의미이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새로운 또 if 버전 중에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높여주자. 그래서 다운이 아니라 업으로 높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라 업자 이런 식의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든지 간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한다면 어딘가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라 업자인데 그런 말씀하셨던 20대의 여러 그 문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라라는 의미고 아주 좋은 분들을 뽑자, 좋은 분들을
국민을 주권자로 삼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의미에서 업자 이렇게 슬로건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뽑을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경실련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경실련에서는 지금 크게 두 분야의 프로그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경실련은 벌써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할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나에게 맞는 정당이 뭐냐 사실 궁금하거든요. 정당이 가지는 정강 정책이 과연 나하고 맞는 것인지 정당이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내용을 일일이 국민들이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정당들에게 물었죠. 너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거야? 이런 것을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서 그 질문을 모아서 각 정당마다 보낸 질문을 그거에 대한 답을 다 모았죠. 모아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당 선택 도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우리 웹사이트에서 경실련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요. 질문했지만 사실 저도 정당 선택 도우미를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얼마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번 들어오셔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구독자 여러분께서 내가 어느 정당의 정책과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당 선택 도우미에 들어가서 해보면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명확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면도 볼 수 있어서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경실련에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이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어떤 선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실련이 고민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입후보하는 의원들이 입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한 지역구마다 보통 기본적으로 5명 이상 되는 것이 기본인데 사람들의 그 판단 방법이 보통 한두 명 정도 입후보하면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좋은지 쉽게 선택하는데 입후보가 한 4명, 5명 이상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사실 판단하는데 어떤 후보자가 좋은지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냈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이 투표를 할 때 1단계로 먼저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 재선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2단계로 나머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1단계나 2단계로 나눠줌으로써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보다 날카롭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아낸 거죠. 네. 예. 결국 이제 집에 갈 국회의원을 이제 가려내고 그다음에 이제 업시킬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갈 국회의원, 그다음에 업시킬 국회의원을 말씀하신 정보들을 혹시 볼 때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경실련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바일 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모바일 웹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손쉽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지역구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 지역구에 어떤 국회의원이 입후보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특히 그때 판단할 때 1단계로 먼저 현역 국회의원을 판단하도록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현역 국회의원 판단은 자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역 국회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이 모두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또 매스컴으로 보도가 된 상태이고 또 게다가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입법들이 어떠한 입법이었는데 그 입법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저희 쪽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모바일 웹에서는 이 국회의원이 재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그동안 4년 동안 집값을 얼마나 뻥튀기 했는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다 모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웹에서는 모두 볼 수 있냐면은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국회의 중진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실세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부분과 관련해서 전과가 있느냐 탈세는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지는 뭐 막말을 했느냐 또 미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 없느냐 또 세습한 국회의원이냐 뭐 등등 이런 내용들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저희 경실련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자료를 모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모바일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총선 모바일 웹 또 내지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방대한 자료일 텐데 하여튼 그런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모바일 웹하고 그다음 정당 선택 도우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라 뉴스, 업자 뉴스 뭐 이런 것도 그 카드 뉴스로 해서 뭐 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라 업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경실련이 시민주권 실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국회로 업시킬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후보자 선택 도우미 거기에 이제 자세히 쓰여져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히 좀 읽어드리면은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라 국회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이죠. 경조사만 따라다니는 국회의원 가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가라. 재벌 대견만 위해 입법하는 국회의원 가라. 개발 사업으로 선심 쓰는 국회의원 가라. 지역 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 가라.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가라. 당론에 벌벌 떠는 국회의원 가라. 놀고 먹는 국회의원 가라. 재산 불리기 혈안된 국회의원 가라. 선거 때만 기웃기웃거리는 국회의원 가라. 막말하는 국회의원 아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업하고 또 지원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 업.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 업. 소신투표 국회의원 업. 국가 미래 걱정하는 국회의원 업. 토론하는 국회의원 업. 부동산 투기 잡는 국회의원 업. 공부하는 국회의원 업. 서민 위한 민생 입법 노력하는 국회의원 업.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업. 평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업. 국가 정책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국회의원 업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조건 뭐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선언적인 어떤 방향성 부분에 말씀도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구체화시킨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정당 선택 도움이나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그런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서 시민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방향성 가라 업자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겠고 그리고 뽑는 데에 경실련이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4.15 총선에서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는 후보들은 보내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는 후보들은 업시키는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요구하려면 그 주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하시고요. 네, 경실련 유튜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